자의스토리.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자, 지금 핵심어가 나왔는데요. 밑줄 긋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줄 긋기는 독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밑줄 긋기의 장점이 나왔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기 쉽게 한대요.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줘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공부할 때를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제 떠올릴 때, 그때 밑줄 그었던 부분 위주로 기억이 난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색인은 찾을 수 있게끔 목록화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밑줄을 그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여러 정보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추리는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나중에 찾을 때 눈에 띄는 부분만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니까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1문단에서는 독서 전략으로서 독서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한 밑줄 긋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문단입니다.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자, 일반적인 독자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독자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대요.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밑줄 긋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밑줄을 있는 곳 없는 곳 다 쳐버리면 오히려 읽는 거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밑줄을 긋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3문단,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중요한 정보를 밑줄 긋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밑줄 긋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밑줄을 긋다 보니 막 자꾸 너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그러지 말고 중요도를 따질 때까지 잠깐 유보시켜 놨다가 나중에 중요한 정보에만 밑줄 긋기를 하라는 얘기죠. 이때 중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서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이런 것들이 다 밑줄 긋기의 확장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은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문단까지 보시면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다. 자, 밑줄 긋기 그거 뭐 연습해야 돼? 그냥 쉽게 아무나 내가 아무리 독서 초짜라도 밑줄 긋는 거 어렵지 않잖아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밑줄 긋기가 물론 어떤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은 아까 이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밑줄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정작 중요한 정보가 뭔지 놓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밑줄을 그어서 오히려 독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문단에 걸쳐서 밑줄 긋기의 독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1번,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자, 이것은 1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밑줄 긋기는 독서 전략이고, 이런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2번, 밑줄 긋기,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내용 기억나죠? 3문단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자, 4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밑줄 긋기는 어떤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밑줄 긋기가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오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의 선지 내용은 틀렸습니다. 4번,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체크해놓고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1문단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데 용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지금 이것도 역시 1문단에 나와 있는데 그 5번째 줄 정도에 그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므로 밑줄 긋기가 머릿속에 저장한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마지막 4문단에 쳐져 있는데요. 기억,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자, 많은 부분에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 정보에만 밑줄 긋는 게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내용을 찝는 독서 목적에도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는 게 잘 긋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조금 헷갈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산문단에서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까지 그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만 그 밑줄 긋기를 유보하란 얘기지 아예 긋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글을 읽고 있을 때 밑줄 긋기를 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읽으면서 막 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말의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지 않죠.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밑줄 긋기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글을 읽고 있을 때도 할 수 있을 뿐 중요도를 결정하고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번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한다. 아니죠. 지금 이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막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고 독서의 흐름에 방해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밑줄 긋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중요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서 밑줄 긋기를 한다. 자, 산문단에 나와 있어요. 자신이 개발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4번의 내용이 그 밑줄 긋기의 방법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바로바로 밑줄 긋지 말라고 했죠. 중요도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체계에 따라서 긋는 것이 밑줄 긋기를 잘 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자, 독서 목적을 보세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밑줄 긋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아까 본문에서도 밑줄 긋기는 독서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독서 자료에다가 밑줄 긋기를 하는 이유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줄 긋는 그 부분들이 다 고래의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시 기호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아요. 그쵸? 지금 내가 생각한 그런 어떤 체계에 따라서 표시 기호를 단순히 밑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를 볼 텐데요. 1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자, 지금 1문단 여기 1, 2, 3문단으로 나누면은 1문단에서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은 포유동물이에요. 근데 포유동물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밑줄을 긋기를 한 게 맞겠죠. 2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자, 지금 1 부분을 보시면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고 2,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래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특징인 거지 외형적 특징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독서 목적을 고려했을 때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 2와 같이 메모해 놓은 것은 외형적 특징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한 게 맞겠죠. 3번 이 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자, 2번 이 문단 보시면 고래의 생김새 여기에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의 V 표시를 누락하였군. 자, 이 문단에는 몸 길이는 1.3m에서 30m에 이른다.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다 이거 뭐예요? 고래의 외형적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잘 표시를 했는데 하나 누락했다는 거죠. 지느러미의 외형적 모양이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다. 이것도 역시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그 독서 목적에 맞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누락했다라는 설명이 맞죠. 5번 물결 표시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했군.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물결 밑줄.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이 부분에 지금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독서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독서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외형적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죠. 밑줄 긋기,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한 게 아니라 관련 없는 문장에 밑줄 긋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평가로 적절하지 않는 선지의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